락앤롤에 있어서 왕은 누가 뭐래도 일렉트릭 기타죠. 그리고 일렉트릭 기타를 위해 만들어진 이펙터 중에 그 왕이 또 디스토션이라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10대 시절 락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들을 잡아당겼던 그 비밀의 레시피, 바로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또 이 디스토션 사운드인데요. 오늘은 디스토션의 역사 그리고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히스토리, 초반기에 왜 이런 게 생겼나? 디스토션. 거의 뭐 그 요리계 굴소스, 이원 이게 안 들어가고는 그렇지. 클린한 기타 들으면 어씨 원래 기타 나 잘못 산 줄 알았잖아. 다 디스토션 소리 나는 줄 알고. 그냥 치면 바로. 치면 바로 나는 줄 알고. 내가 처음에 기타랑 앰프를 사오잖아. 그렇지. 그럼 이펙터는 왜 안 사왔어? 물어보면 뭘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펙도 안 팔아. 그리고 기타하고 앰프만 팔아서 말이 되냐고. 처음 샀을 때. 동네에서 그랬어. 제 아내는요, 기타를 팬더를 샀어. 팬더가 하드 케이스를 사면 이렇게 옆에 돼 있고 여기 여는 게 007 가방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해서 착 열려. 좋은 거 샀네. 근데 걔가 그걸 받은 거야, 누구한테 받았는데 결국에 그걸 팔아요. 못 열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디스토션 자체를 아예 몰랐을 때 내가 딥퍼플 하이위스타 듣고 아저씨 판 불량이에요. 그지. 그랬잖아. 그래서 보면 이 역사라는 게 보면 이 아주 오래된 거는 기록이 없어가지고 네. 주로 신화처럼 그렇지. 동굴벽이 그리고 있구나. 막 서로 크로마뇽 그건 너무 오래 간 거고. 오래 갔어. 근데 이것만 해도 정확히 그 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쵸. 뭐가 먼저야 음. 라고는 정확히 말을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보면 이 기타에 픽업이 달려 있잖아. 네. 그 픽업이 원래는 3, 40년대에 그 하와이안 랩 스틸 기타 왜 네. 이렇게 놓고, 네, 놓고 딱 이 바닥에 놓고 소리 나는 게 이렇게 있잖아. 치는 거. 원래 픽업이 거기에 처음 달려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때 뮤지션들도 나름 이 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지글지글하고 뭉글뭉글하게 만들어 볼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이제 방법은 없었지. 그러다가 이제 40년대 후반에 팬더 디럭스 앰프가 나오고 네. 또 50년에 이제 처음으로 레오 팬더가 솔리드 바디 기타에 이제 픽업을 붙여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 보면 노브가 딱 그 세 개거든. 네. 톤 노브, EQ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악기 볼륨, 마이크 볼륨. 세 개밖에 없으니까 네. 기타리스트들이 이 볼륨을 이제 올려보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우리가 그 음악 배울 때도 특히 믹싱이나 이런 거 할 때 야, 뭐 사람의 목소리에는 요렇게 세팅을 해야 돼. 이 되게 잘못 배우는 건데 고장이 나지 어차피 고장 안 나니까 극한으로 돌려본 다음에 다시 거꾸로 가야지 이제 그렇죠. 그렇지.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이제 이걸 그때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해본 거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주목할 만한 사건만 몇 개 찾아봤거든. 51년에 하울링 울프라고 예전에 그 블루스 뮤지션이 있어. 네. 근데 그 사람 밑에서 기타를 치던 윌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How Many More Years라는 노래를 녹음하는데 이 볼륨을 끝까지 튼 거야. 그 스튜디오에서 하지마 이랬는데 너네 노래를 들려줄게. 그러니까 팬더 앰프의 볼륨을 너무 많이 올린 거지. 오른쪽 끝까지 하고 이제 연주를 한 거지. 그랬는데 그 스튜디오의 이제 프로듀서가 졸라 좋은데? 그치, 해. 그거지. 음반이 싫어. 그리고 또 같은 해에 또 어떤 팀이 이제 예전에 그 흑인 밴드인데 뭐 좋은 차가 있겠어? 그 픽업 트럭 타고 막 투어를 돌다가 이제 녹음실에 왔는데 오다가 베이스 앰프가 트럭에서 떨어져. 그래가지고 뭐 다시 들어보니까 안에 이제 콘이 네. 분리가 돼 있는 거야. 녹음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본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에다가 마대자루랑 신문지를 구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일단 네, 틀만 말만 세워놓고 녹음을 했는데 또 소리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지. 이상한데 또 프로듀서 듣더니 좋은데? 좋은데? 진행해. 바로 또- 진행해. 또 불러 가. 그게 무슨 노래냐면 그 티나 터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이크 터너가 젊을 때 킹스 오브 리듬이라는 밴드를 했거든. 네. 그때 로켓 88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락앤롤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곡이거든.
스피커 콘이 고정이 안 되니까 그 안에 마대자루랑 신문지가 같이 막 울면서 그냥. 진동을 일으키면서 이런 소리가 난 거지. 바로 당근에 나가야 될 거를 생각했구만. 근데 당근도 이거 환불이에요, 환불 이거. 고장입니다. 이거 팔아야지. 당근에 이거 온도 떨어져. 그런데 재밌는 게 요 두 일이 벌어진 곳이 같은 곳이었어. 아. 어디냐면 멤피스에 있는 음. 멤피스 레코딩 서비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는 데냐면은 우리 개인도 가가지고 돈 내고 노래 부르면은 LP를 LP 또 LP로 줬어? 싱글로 어, 만들어주는 싱글로. 그런 데였거든. 거기서 처음 와서 노래를 부른 사람이 엘비스 엘비스 프레슬리. 프레슬리죠. 그리고 그때 프로듀서 두 번 다. 좋은데? 음.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엔지니어 겸 프로듀서 샘 필립스. 같은 사람이 지금 그렇지, 좋은데? 그렇지. 좋은데 다 한 거야? 그리고 이 작은 스튜디오는 몇 년 있다가 선 스튜디오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엘비스를 포함해서 락앤롤 초창기에 명반들이 다 여기서 녹음됐으니까 결국 보면 그 프로듀서가 이런 건 음반에 넣으면 안 되지. 만약 이랬으면 또 이제 역사가 조금 더 조금 뒤로 미뤄졌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것처럼 그 음악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음악도 역시 fuck it. 그 전에 거, 그렇지, 그렇지. 야 됐어 다 까.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그런 음. 어떤 발상을 한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지금 이 이후로 사실은 디스토션이라는 게 뭐 메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었고 여전히 60년대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이제 생톤 임팩트가 따로 있는 거가 좀 뭐 신기하다 뭐 이런 거였었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그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생톤을 쓰는 사람이 없어졌죠. 그래서 보면 이런 실수도 있지만 또 고의로 또 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있어. 몇 년 더 있다가 56년에 자니번의 트리오라는 락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기타 치는 사람이 우리 지난번 리뷰에 대한 이야기를 네. 잠깐 했잖아. 그때는 공연을 하면 그 다음 날 신문에 공연 리뷰가 실리거든. 그날 공연할 때 실은 앰프, 이게 진공관 앰프인데 진공관 하나가 조금 상태가 안 네. 좋아가지고 자기는 공연을 하면서 되게 좀 싫었나 봐. 아이씨 오늘 소리가 왜 이래 이랬는데 그 다음날 신문 딱 봤더니 리뷰에 야 그 기타 소리 죽이던데 이렇게 리뷰가 실린 거야. 그래서 그래? 왜?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을 할 때 자기가 진공관 하나를 일부러. 살짝 빼.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제거했다는 사람 이야기도 있고 살짝 풀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노래가 The Train Kept A Rolling이라는 노래거든. 그것도 잠깐 들어볼까? 네. 소리 또 찌부됐네.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러면서 아마도 이제 뮤지션들이 다들 서서히 관심을 좀 가졌어요. 그랬겠죠. 우리가 이 락앤롤을 하는데 말이지. 뭔가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2년 있다가 결정타가 나오지. 링크 레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피커 콘에다가 연필로 구멍을 뚫어요. 강한 볼륨을 올렸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한 소리가 이제 좀 더 디스토션 효과를 낼 것이다. 나 지금 그거 생각났어. 뭐. 옛날에 어. 자동차 마우라 못으로 구멍 뚫으면 아, 그렇지. 그렇지. 레이싱카 소리 나잖아. 맞지. 나 그거 했거든. 아, 했었어요? 그럼. 아우, 시끄러워, 정말 진짜. 동네 양아치, 골목 양아치 몇 살 때? 하려면 20대지, 20대 어퍼나마나. 그거 못으로 뚫으면 하나 내는 거하고 두 개 내는 거 틀려. 다르겠지. 다르겠지. 난 역시 당연히 선구자야. 다르겠지. 난 역시 선구자야. 그걸 뚫을 수 있습니다, 못으로. 내 친구 중에 양아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그때는 그 에코를 가수들한테만 주로 걸었대. 근데 이 사람이 퀴토에도 왜 안 돼요? 걸어줘. 그 다음에 피드백도 쓰고 또 고맘때 험버커 픽업이 예. 그 즈음에 나왔어요. 그 소리가 더 강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럼블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거든. 이게 이제 그 당시 젊은이나 또 기타 치는 사람들 귀에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 진짜 충격적이었죠. 그 특히 그 It Might Get Loud라는 다큐가 있거든. 거기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랑 U2의 엣지. 아, 바다. 그 다음에 화이트 오케이. 스트랩스의 잭 화이트. 잭 화이트. 세 사람이 나온 다큐가 있는데 그 다큐를 보면 지미 페이지가 이 곡을 따로 설명을 하는. 그때 지미 페이지가 14살인가 그랬을 거야. 네. TV에 나가서 장기자랑하고 이럴 때 자기가 어릴 때 이걸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거 보면 재밌어.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나온 게 58년이잖아. 네. 물론 이후에 그 킹크스, 킹크스. You Really Got Me. 그게는 64년인데 그걸 녹음할 때 그 밴드 멤버가 면도칼로 또 콘을 이렇게 푹 찢어가지고 녹음을 했거든. 요 64년이라서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임팩트가 조금 떨어져. 진짜 임팩트가 이제 지금까지는 사고 앰프를 찍고 그렇지 그렇지. 구멍 뚫고 그러니까 마우로의 못으로 구멍 뚫고 해가지고 했다면은 이제 이게 소리 나는 게 나온 거지. 소리를 건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옛날에 스피커를 조져갖고 걔한테 맞은 최종적인 소리를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음. 옵션이 없잖아. 그래도 재밌는 건 보면 우리 늘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 어떤 뭔가 제한되어 있을 때 창의적인 게 더 나온다. 이제 61년에 마티 로빈스라는 컨트리 가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토션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밴드에서 베이스를 치는 사람이 노래를 녹음하는데 약간 스튜디오 콘솔이 있잖아. 콘솔에 바로 직접 바로 꽂아가지고 그러면 스튜디오 콘솔이 여러 개의 채널이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하필이면 이 사람이 꽂은 채널에 음. 프리앰프가 고장이 나 있었던 거야. 아하. 근데 모르고 이제 노래가 시작하고 한참 있다가 베이스가 들어가거든. 네. 난리가 났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또 다 녹음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들었구나.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일단 녹음을 했는데 다 들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그런데 역시나 다들 좋은데? 진행해 씨. 그리고 실제로 이 노래는 이 사람의 대표곡 중에 하나야. 아 그래. 그러니까 빌보드 핫백에서도 3위 했고 음. 컨트리 차트에서는 당연히 1위 했고. 그런데 음. 그 방 안에 있던 엔지니어가 가만히 있자. 저런 소리를 만드는 장치를 따로 만들면 어떨까? 그게 스탠드 언론으로 나온 기타 페달에 시초가 된 거지. 그래서 자기 친구랑 둘이 회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깁슨에 팔아요. 그래서 깁슨에서 처음 만든 게 마에스트로 퍼스톤. 좋았지. 아, 근데 이 페달이 나오기 전에 그 베이스 친 사람이 자기도 되게 좋았던 거야. 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자기가 솔로 앨범을 하나 내는데 거기다 꽂아야지 또. 그래서 정확히 거기 가가지고 스튜디오도 수리를 안 한 거죠.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채널에 거기다 그대 꽂아. 꽂아가지고 그 노래 제목이 더 퍼즈야. 아, 더 퍼즈. 퍼즈가 뭐 그 전에도 자기들끼리 음. 아 이런 거 퍼즈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 했겠지. 그러고 나서 깁슨이 처음에 이제 마이스트로 페달을 냈는데 안 팔려. 누가 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광고를 베이스 연주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베이스를 여기다 꽂으면은 튜바, 첼로, 만돌린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무도 안 사잖아. 이거도 기타리스트들한테 그때는 데모 LP도 만들었어. 샘플러지. This is a sousaphone effect. A tuba sound. Big bass saxophone effect. 근데 이거 베이스야? 아니지. 기타지. 이제. 아니지? 이거는 기타리스트로 이제 타겟을 바꿔서 그 샘플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 그런데 그때 노래 하나가 페달이 대박이 나게 된 노래 하나가 나오지. 이건 딱 들으면 누구나 아는 노래. 그러니까 그래. 원래 65년인가 그때 로링스톤즈가 이제 미국 투어하면서 녹음도 하고 그러고 다닐 때거든. 그래서 이제 키스 리처즈가 이 노래를 만들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 노래를 녹음을 할 때는 완성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면 이 멜로디를 원래 브라스 섹션으로 하려고 그랬어 녹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이드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 페달이 약간 나팔 소리 나지.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샵에 가가지고 그걸 사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 부분은 브라스로 하려고 녹음을 하고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었어. 근데 그 엔지니어랑 매니저가 듣더니 좋은데? 유행어인데? 어, 좋은데? 좋은데? 그래가지고 몰래 싱글을 내버리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키스 리처즈는 투어를 가다가 버스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이 노래가 나오고 왔다
하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빌보드 1위 했잖아. 그러니까 4주 연속 1위. 노래가 대박이 나니까 자기도 좋지 뭐. 빌보드 1위 정도가 아니라 이 노래는 잘했어. 결국에 롤링스톤스의 대표곡이 됐고 각종 이제 역사적인 뭐 100곡 뽑을 때 1위 아니면 2위예요 이 곡은 진짜. 락의 역사가 된 거지. 락의 역사가도 되고 어떤 디스토션 사운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그리고 플러스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이제. 이 소리를 뭐로 만드느냐. 마에스트로 버즈톤이다. 그래서 그해 연말에 그렇게 안 팔리던 악성 재고들이 품절. 어쨌든 그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런 역사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호기심 그리고 실수와 사고로 생긴 결과물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가 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만약에 우리 이걸 어디다 써 했으면 그 락의 역사도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많이 맞아요. 늦춰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김동희라는 학생이 동네 음반 가게에서 딥퍼플의 라이브 앨범을 샀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서 개봉을 했는데 이상한 굉음이 들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불량이다. 그래서 음반 가게로 다시 달려가서 사장님에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바로 기타 디스토션 소리였죠. 40년 후에 우리 50대 아저씨가 된 김동희 씨가 오늘 디스토션은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짧은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의까지는 아니고요.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디스토션을 구현하는 방식은 일단 원래 정상적인 클린한 음을 하여튼 왜곡시키고 찌그러뜨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찌그러진 소리니까 아까 우리 뭐 콘지를 찢던 뭐라던 다이오드라는 이 부품, 전자 부품이 되게 중요한데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 반도체예요. 반도체 뭐 복잡한 P형, N형 붙여갖고 같은 다이오드 반도체인데 소리라는 거는 우리 왜 DC 저렇게 삐 이런 삐 뭐 이런 1kH짜리 뭐 400Hz짜리 뿌 소리는 다 떨림이 음파죠. 사인파. 떨림이 있어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로 보면은 이렇게 떨린다는 거는 교류인 거죠. 직류 9V짜리 이건 소리가 안 나고 교류 9V가 돼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타든 목소리든 뭐든지 다 이런 파형으로 지금 가고 있다. 다이오드라는 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떨어지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파형이 돌 때 요 놈 하나 딱 걸어놓으면 자기 반대쪽에 있는 거 탁 깎아갖고 마이너스 쪽은 없어 싹 깎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차단해서 한 방향으로만 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게 바로 다이오드의 역할. 이제 우리가 디스토션 이런 페달류를 클리핑이라고 하잖아. 깎는다. 클리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상적인 이 시그널 삐 나온 파형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인파가 나와야 되는데 다이오드를 하나 걸면은 요 위에 얘는 지금 플러스끼에 팍 깎여버리고 마이너스는 통과. 이거를 병렬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를 방향을 바꿔 딱 걸어놔. 그러면 한 놈 통과시키고 한 놈 못 통과시킨 게 다 짜부돼 갖고 요렇게 양쪽을 변형시킨다.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소리를 만약에 이렇게 사인파처럼 설명하기는 좀 어렵나? 삐 이런 목소리 나는데 깨 이렇게 되는 거죠. 2번과 3번 둘 다.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그럼 여기 깎이는 정도가 뭐냐 요게 이제 궁금할 텐데 여기 다이오드 종류마다 요 산의 높이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여기 조정이 가능해요. 다이오드를 이렇게 한쪽을 또 두 개를 연결해 그러면 요게 대칭 파형이 아니라 한쪽은 비대칭 파형이 나오면 또 이 소리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 다이오드를 넣었다가 또 두 개 넣었다가 한 개 넣었다가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튜닝을 해서 좋은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디스토션 뭐 이런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이런 페달의 기본적인 원리다. 애시당초 이 다이오드 때문에 클리핑이 발생하는 거네, 그죠? 클리핑이 발생하는 게 다이오드는 정상파를 깎아낸 거고 우리가 앰프를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내 출력 이상으로 올라버리면 이게 또 깎이기 시작해. 그렇지, 그렇지. 이 깎여요. 그러니까 그건 최대 출력 이상은 또 깎여. 예전에 했던 건 그런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작은 소리 안에서 깎는 거야. 최대 출력이 아닌데도 일부러 깎는 거야. 다이오드가.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디스토션 이 소위 페달 이펙터들은 요렇게 이제 다이오드를 어떤 놈으로 그렇지. 어떤 배열로 맞아. 뭐 똑같이 넣는지 아니면 그렇지. 이쪽을 좀 더 놨는지에 맞아. 따라서 각 브랜드가 자신들의 고유 소리다라고 이제 맞아, 하고 있는 맞아. 거고 시대에 따라서 그 기타리스트들이 아 요새는 요런 소리 마음에 들던데 하면 그걸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내가 나한테 맞는 소리를 수없는 실험과 도전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 있다. 만들 수도. 요게 여기서 요렇게 깎이냐. 요걸 또 다른 부품을 써서 요거를 또 이렇게 뭐를 모양새를. 따고 모양새를 다 만들면 소리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기본 회로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요 회로예요. 이지 요 회로 드라이브. 만들었어요. 이지 드라이브. 구글링에서 찾은 거고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여기 모양이 다 이 마이너스 그 접지 그라운드라는 표시인 거고 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통과해서 요렇게 병렬로 가면서 요게 트랜지스터라는 건데 네. 증폭해 주는 거고 아웃풋 요렇게 나가서 이게 이제 기타 인풋 얘가 이제 기타 앰프로 앰프로 가야 되는 아웃풋. 그렇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여기 다이오드가 지금 두 개네. 두 개 마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건 대칭적으로 깎았네. 그러면. 대칭적으로 딱 해서 음. 기본이 일단 이렇게 대칭 배열해갖고 병렬로 그러면 하는 소리가 들어와서 이리로 간다. 이리로 가. 어. 이리로 쭉 가는데 여하튼 트랜지스터 역할은 요렇게 걸리는 소리를 그러니까 증폭을 해갖고 일로 딱 내보내주는 증폭해 내보내주는 요 역할. 그럼 이제 형이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이걸 그렇지. 보고 그대로? 그것도 만들었지. 대박이네. 자, 대박. 진짜 공대 정말. 자, 바로 이겁니다. 안경 쓰고 요 회로 그대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다른 다이오드예요. 혹시 몰라서? 몰랐어. 이거 세트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게 다이오드. 요게 다이오드. 요게 트랜지스터. 이거 두 개가 있네. 두 개 있고 요새 까만 걸로 일단 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이런 전자제품의 그 PCB 기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없이 이거는 빵판이라고 그러는데 브레드보드. 음. 빵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다 접지가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아. 꽂으면 꽂으면 되게. 이렇게 어떻게는 연결되고 어떻게는 안 연결되고 그래서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시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딱 넣고 일단은 테스트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에서 1kHz의 파형을 낼 수 있어요. 딱 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요 소리를 이어폰 쪽에 꼽고 그럼 딱 여기로 지금 나오고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LR 뭐든지 그러니까 한 채널만 일단 모노로 갑시다. 네. 그럼 마이너스 꽂고 그다음에 요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요 0.1 네. 써 있는 게 지금 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호 들어왔다. 음. 그러면 나오는 게 모노로 지금 들어간 모노로 거네? 들어간 거지. 예. 나오는 신호가 요게예요. 요게 다 통해서.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이게 오실로스코프라는 건데 파형을 신호 나오는 파형을 직접 보여주는 비주얼로 그런 기계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잠깐만 이게 사인파. 됐어? 깨끗한 거, 그지? 깨끗한 거. 깨끗한 거, 삐한 거. 이게 이제 기타에서 나오는 클린한 소리가 되겠죠? 그럼 요게 얘를-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디스토션 됐을 때는 그렇죠. 이제 어떻게 생긴 이제 게 어떻게 바뀌냐 이거지. 자, 그치, 디스토션이 일어난 사운드. 잠깐 그러네. 이렇게 이게- 시각적으로 일단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지금 뭐냐면 들어가는 거가 요 삐 하는 클린한 소리가 아니라 딩동댕동 이런 기타 소리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소리를 앰프에 꽂았다. 그러면은 처음에 딩동댕동 했다가 찐찐찐찐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럼 요게 지금 그 동이 드라이브 시제품 동드라이브. 동드 시제품이네. 동드 1호. 동이 스크리머. 그렇지. 튜브 스크리머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동이 스크리머.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테스트니까 네. 실제 기타에다 물려서 정말 소리 나는지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할게. 자, 그러면 동이가 지금 만든 그 디스토션 키트에 연결했을 때 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이런 소리가 지금 나는 거죠. 그대로 두고 그냥 기타에서 앰프로 곧바로 들어가는 소위 이제 클린톤, 생톤이라고 하는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볼륨 차이 엄청나네. 볼륨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소리의 어떤 질감도 이건 맑아. 아까랑 다르게. 나머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다이오드 다이오드가 깎고 두 트랜지스터가 증폭해주고. 증폭시키고 이런 걸로 다이오드 한번 바꿔볼까? 아 바꿔보면 소리의 또 느낌이 혹시 달라질 수 있겠네. 달라지는지 한번 안배 갖고 놔둬 진짜. 우리가 지금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정상이 아니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독수리거든요. 그걸 바꿔버리는구나. 소리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켜볼까요? 켜봅시다. 비슷하나? 오 이제 벌써 소리가 얘는 많이 깎였지? 많이 깎였지? 다르지? 훨씬 더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들도 응. 이런 다이오드의 종류와 배열과 이런 이런 걸로 조합으로. 해서 우리가 만든 톤이 이렇다라고. 아까는 저 동이 스크리머고 응. 지금은 동이 마일스톤. 걸리네. 걸리지? 이게 훨씬 좋은데. 이 정도 오버드라이브 정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 이게 훨씬 좋은데. 좋은데? 그거네 진짜. 지금 여기 앰프는 다 미들로 넣은 네. 거야.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한 쌍 더 해볼까요? 네. 재밌다. 이건 뭐 되게 좋은데. 이거 소리 괜찮다. 이 기타 좋은 기타가 아닌데도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 차이가 많이 나. 자, 가보시죠. 이번엔 또 다른 종류의 다이오드. 이거 또 다르다. 다릅니까? 얘는 더 땡땡해 소리가. 그지? 그죠? 더 땡땡해졌어. 그리고 등폭은 확실히 트랜지스터가 엄청 시키네. 맛있다 이거는. 이게 지금 딱 중간이야. 응. 1번, 2번 내가, 사이에 예, 이 3번이 지금 있어. 이게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눠 순한 맛, 갖고 매운맛, 중간맛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맛이죠. 중간 맛, 어. 중간 맛. 그 차이를 만든 건 오로지 다이오드. 나머지 다 바꿨어요. 똑같으니까. 다 똑같게 했죠. 소리가 더 땡땡하다 이건. 또 약간 소리의 디스토션 정도도 있지만 뭔가 질감도 확실히 다르네. 요 키트의 제로비를 따지자면 얼마나 더 한 드나요? 500원 정도? 얼마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500원 정도면 가능한 거고. 저도 이것 때문에 따로 부품을 사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걸로? 집에 있는 거 꽂아다가 한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 실제 꾹꾹이. 꾹꾹이. 실제 꾹꾹이. 자, 요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뭐 가변 저항도 넣고 뭐도 하고 뭐 해가지고 지네들이 앞에다가 요런 박스도 만들어서 익스트림 메탈이라고 메탈. 써놓은 이건데 똑같은 상태로 놓고 이걸 이제 지금 치는 건 이거는 바이패스. 왜냐면 이걸 안 눌렀으니까. 안 걸린 상태. 안 걸린 상태. 그래서 한번 발로 눌렀다. 벌써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내는 거는 지금 여기에 다이오드를 막 이놈저놈 막 걸고 이렇게 하는 게 거. 좋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체를 좀 더 소리를 키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다 이게 안에다가 안에서, 이런 거 몇 넣어서, 개를 더 네, 넣어가지고 네, 이제 한 거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바이패스. 바이패스. 재밌네. 재밌네요. 나는 동이 2호가 제일 좋은데. 매운맛. 매운맛. 오늘 들은 것 중에.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안 사. 원가를 공개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 이걸 써야 되는데 그래갖고 히트곡에 나오면 아까처럼 그렇지. 되지 않을까? 그거 주세요, 다들. 동이 2호 주세요. 상규야 네. 공연 때 이거 써라. 이렇게 들고 가면 되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고 가면 돼요. 학생 과학 시리즈입니다. 이러면서 아니 그거 저기 붙여 옷에 찍찍이로 해가지고. 오 재밌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 2호로 껴서 연주하는 걸로 엔딩으로 하죠. 네. 자
오늘 저 동희 덕분에 좋은 구경 빰빰빰빰빰빰빰빰 진짜. 이렇게 했네 진짜. 항상 궁금했거든. 그러니까요. 그 페달을 많이 봐왔지만 음. 그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음. 궁금했는데 바쁜데 이 키트 만들어서 설명해서 고맙고. 그니까 음. 대단하다. 그 오늘 이제 세 가지 들어봤는데 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동희 2호. 2호 소리. 매운맛. 의 디스토션을 소리를 한번. 성규의 연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뭐 딱 아무거나 쓸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일단 어때? 소리 괜찮죠? 아까도 이 세팅이었어? 우리가 지금 이걸 듣고 난 다음이라서 그렇지. 이게 약간 아주 좀 오케이 약간 오케이. 이게 저도 이게 이 소리가 되게 뭐 요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네 실력 있구만. 무대 한번 써볼 텐가? 아닙니다. 이제 은퇴하려고요. 아이고.